한 30대 여성 환자분은 손이 너무 차가워서 사람들과 악수하기도 꺼려지고 한여름에도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을 피해야 하고 실내에서도 항상 두꺼운 옷을 입고 양말을 신어야 할 정도로 발이 차갑다고 호소를 하셨는데, 이 정도 되면 치료가 필요한 심한 수족냉증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황석환입니다. 손발이 차가운 정도의 가벼운 증상이 있는 분들은 흔히 볼 수 있지만 수족냉증으로 일상이 불편할 정도로 심각한 분들도 많죠. 이렇게 심한 수족냉증은 딱히 원인이 없어서 몇 년 동안 고생만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요. 그래서 오늘은 수족냉증과 레이노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족냉증과 레이노병은 모두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혈액은 체온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시리고 심한 경우에는 손과 발이 하얗고 파랗게 변하게 되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력도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손발이 차가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레이노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원인을 알 수 없는 1차성 레이노병으로 전체의 레이노병의 약 70%를 차지하고 젊은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원인 질환이 있는 2차성 레이노병인데,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갑상선 저하증, 경피증 같은 질환에 동반됩니다. 제가 36년간 진료를 하는 동안 심각한 수족냉증은 체질적으로 소음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소음인은 선천적으로 몸이 차가운 냉성 체질이기 때문에 수족냉증이 잘 생기고 회복도 더딥니다. 또 소화가 잘 안되고 배에 가스가 차고 변이 묽어지고 설사를 하는 등의 소화기 증상이나 자궁질환, 갑상선 저하 같은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괴로울 수밖에 없죠. 소음인들은 체온을 높이면서 말초 순환을 개선시키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현재 제가 치료 중인 레이노병 환자분은 60대 남성이고 진찰을 자세히 해보니까 소음인 체질이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평생 심한 수족냉증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손가락의 색이 하얗고 파랗게 변하는 레이노병으로 진행이 되어서 저희 한의원으로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소음인 체질 맞춤 치료를 시작한 지 2달이 되지 않아서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씨에도 레이노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수족냉증도 점점 호전되고 있는데, 60평생 동안 익숙해진 수족냉증이 이렇게 금방 호전이 되니까 의아해하면서도 신기해하셨습니다. 물론 수족냉증이나 레이노병이 소음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요. 소양인이나 태음인, 태양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데, 수족냉증이 생긴 원인이 소음인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체온을 높이는 치료를 하면 치료도 안 되고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을 잘 진단하고 체질에 맞게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족냉증과 레이노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도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장갑을 끼고 두꺼운 양반을 신어서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금연은 필수입니다.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 분들에게 스트레스로 인한 수족냉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수족냉증과 레이노병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족냉증과 레이노병은 죽고 사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도 그냥 참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체온이 낮아지면 면역력도 떨어져서 여러 가지 건강에 해로운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족냉증과 레이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서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